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땡볕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뭐 놀러 가기 좋은 날씨라고 아까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집에서 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저는 항상 강의 갈 때 물어봐. 여기 오신 분들이 여기 온 동기가 뭘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동원되셨거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셨거나. 동원되신 분들은 아니죠.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동원되는 인생입니다. 동원 훈련을 제가 또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참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흥이 나지 않는데,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만나고 싶지 않는데, 먹고 싶지 않은데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놀랍고도 경이로운 게, 제가 저희 아이 키울 땐 이런 생각 못 해봤거든요. 부모야 그냥 자식들 뭐 학원 보내고 그런 정도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찾아가서 정말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내 자식과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산다는 게 쉽진 않은 듯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을 살면서 늘 항상 고민해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오셔서 묻고 싶은 거죠. 사실 저도 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면, 전 딸이 하나 있는데 과연 나도 이 자녀를 내가 정말 잘 키웠나는 생각을 질문해 보면 그렇게 쉬운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오늘 이제 강의의 주제가 아마 5차례에 걸쳐서 정말 부모로서, 물론 그 부모가 자발적이든 숙명적이든 난 지금 부모가 됐는데 어떻게 이 부모의 역할을 잘 해낼 거냐는 그 질문 5가지를 쭉 하는데, 아마 저를 맨 앞자리에 내세운 건 아마 역사, 고전 이쪽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옛날과 지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인문학적 유전자를 물려줄 것인가, 뭐 그런 질문에 대한 좀 답을 한번 찾아봐도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1시간 반 준비해 왔는데 어쨌든 30분 안에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지 내용을 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나름대로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유전자를 물려줄 건가. 제가 지금 유전자라는 말 굉장히 쓰고 있는데요, 인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패드 4 발표회장에서 그랬다며요. 테크놀로지, 이제 기술 갖고는 제품이 고객 감동 못 시킨대요. 인문학이 이 테크놀로지와 잘 결합했을 때 정말 상대방의 가슴을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저번 주에 삼성의 부사장단 특강을 간 적이 있고, 또 뭐 LG 인하원에 가서 임원들 특강, 요즘 왜 이렇게 전자회사에서 저를 많이 부르는지 저는 상상 못했어요. 제가 평생 공부한 게 인문학인데, 야, 이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뜰 줄. 전자충청도 괴산 꼴짜기에서 우리 할아버님이 우리 동네 글방 훈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전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배웠습니다. 넌 우리 집안의 막내니 내 뒤를 이어야 한다. 그래서 갈 수 있는 대학도 딱 하나밖에 안 정해줬어요. 이 학교 이과 아니면 안 보낸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학교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들어가니까 무조건 숙식 제공. 왜냐면 아무도 안 오니까. 장학금 전체 다. 정말 저는 혜택을 받았죠. 그래도 학교 가니까 제가 평생 이 공부를 하면서 석사 박사까지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인문학, 그 인문학 중에서도 동양철학, 사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였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말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흥이 나야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일 하든, 왜 여러분 오시는 것도 흥이 나서 오셨을 거 아니에요. 흥이 나면 해도 됩니다. 저는 흥이 났어요. 재미가 있었대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이거 내가 참 잘 선택했다. 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든. 또 제가 프라이드를 가지셨었던 게, 우리과 선배들이 쟁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실 거예요. 우리과 선배 중에 혹시 다산정약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783학번. 아니, 옛날에 그분 쓰던 방을 제가 썼대요. 1523학번에 태계 이황이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인문학 공부를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인문학 하니까, 야, 나도 인문학 공부를 해야겠다 하고 딱 선택한 게 역사, 철학,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책 읽고 역사 강의 듣고, 르네상스는 몇 년에 일어났고 뭐 문학 작품을 줄줄 외면서 난 인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열심히.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건 인문학은 아닙니다. 그냥 인문학에 나오는 지식들이죠. 자, 인문을 이렇게 쓰면 좀 낯선가요? 사람인의 문양 문자. 인문, 원래는요 그럴 문자가 아니라 실사변이 붙은 그럴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 옷 문양이 있잖아요. 문양. 꽃도 왜 꽃 색깔이 있잖아요. 사람도 사람 색깔이 다 다르대요.
여기 앉으신 분들 전부 다 얼굴 색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문양을 인문이라 그럽니다. 나는 어떤 문양을 그리며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인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참 인간의 문양이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에? 동원 안 되셨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 인생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한다. 참 인간의 문양치고는 최고거든요. 저는 무슨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철학, 사실 그런 분보다는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저 시장거리에 새벽에 나와서 순대 쓰는 그분이야말로 정말 인문학자다. 사람의 문양이 좋잖아요. 전 그래서 그분의 인문학적 소양은 그렇게 봅니다. 저분이 어떤 무늬를 그리며 살고 있을까? 전 여기 오신 분들이 참 인간 문양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인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문양, 그 질문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인문학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요, 사람은 부모의 문양도 있지만 자식의 문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부모, 길을 묻다. 나는 부모로서 어떤 문양을 그리며 내 삶을 살아가야 될까? 이제 그 질문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질문일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지금의 삶의 패턴도 자녀들에게 유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세요? 꼭 유전이라는 게 생물학적 유전자도 있지만 인문학적 유전자도 있나요? 우리 엄마는 항상 그런 음식,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니까 그 영화에 그 어떤 아이가 자기가 살던 시골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주로 하는 일이 엄마가 살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던 거예요. 이때는 뭘 해먹고 감자 부침개를 어떻게 해먹고, 어떤 여성분이 그러더만요. 난 우리 엄마가 살아가는 제일 싫어하는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요즘은, 옛날엔 자녀 교육 했는데 요즘은 부모 교육,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가 결국 교육이래요. 왜? 그게 다 유전이 되고 전달이 되니까 내가 했던 말, 억양투, 내가 좋아했던 음식,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곳,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녀들 머릿속에 남아서 그대로 살고 가자는 것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모의 문양과 자식의 문양이라 그러는데, 참 이분 어때요? 이분 나이 40에 유배를 돼서 18년 동안 저 강진 꼴짜기에 가서 바닷가에서 18년 동안 유배를 당했는데, 이분은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남 일녀를 둔 아버지로서 18년 유배 기간 동안 유배지에서 자녀 교육을 했어요. 26통의 편지를 썼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한 3년에 2통? 근데 그게 굉장히 파워풀했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이 아마 저 유배지에서 아버지가 써온 그 장문의 편지를 읽고 해석하느라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마 평생에 남았을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요즘 말로 하면 기러기 아빠의 원조? 어쨌든 난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나 너와의 단절이 아니라 내 멀지만 이곳에서 편지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그 갔던 편지를 통해서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의 그 모습, 그 삶의 태도, 그 삶의 가치를 그대로 유전돼서 학연이, 학유, 그리고 딸 하나까지 정말 아버지의 그 교육을 그대로 받고 아버지의 문양, 인간의 문양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이분 역시도 뭐 만만치 않죠? 다 경기도 사람만 고른 겁니다. 원대 사람 고르면 안 된다 그래갖고 파주, 뭐 물론 강릉이 고향이지만 또 파주로 시집을 와서 7남매를 교육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교육학자들 하는 얘기가 이분 교육의 특징이 뭐랍니까? 홈스쿨링을 했다며요. 사교육 안 하셨대요. 직접 가르치고 직접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그대로, 엄마가 책 읽고 있으면 자녀들은 책 읽고, 엄마가 그림 매화치고 있으면 또 딸내미를 매화치고,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유전시켜줘서 7남매가 아주 잘 자랐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죠? 물론 뭐 제가 아까 우리 학과 얘기를 했지만 저희 학교의 선배들이 참 유명한 게, 우리나라 쓰는 지폐의 모든 문양은 다 우리가 선배 출신들입니다. 5만 원짜리에 누가 있어요? 물론 이분은 우리과 선배는 아닌데 우리 학교 학부형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이분 아들이 5천 원짜리에 있어요. 5만 5천 원.
대단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지폐의 50%를 갖다가 이분과 그 아들이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뭐 자세하게 얘기 못하지만 저 유배지에서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삶의 문양을 글을 통해서 편지로 보냈던 이 다산 정약용이나 뭐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내 삶의 문양을 전달했던 이 신사임당이나 그분들이 무슨 특별하게 엄청난 교육에 뭐 힘을 안 쏟았더라도 그냥 자기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전시켜준 아름다운 훌륭한 부모 교육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전시킬 건가? 전 가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배우는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계. 이 관계를 제가 얘기할 때는요, 관계란 게 뭡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형제 관계. 사실 관계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관계는 뭐냐는 질문에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어요. 관계는 공간이다. 부부신가요? 네, 적절한 공간입니다. 나중에 조금 떨어 앉으세요. 태양과 지구와 또 아니면 수성과 목성, 사실 모든 행성들은 그 공간이 적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울 것 같으면 조금 멀어져서 식혀도 주고, 좀 식혀질 것 같으면 차가워지니까 좀 가까이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붙진 않습니다. 붙으면 터지니까요. 저 부모와 자식도 그런 공간의 관계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많은 분이, 어떤 분이 그래요. 불가근 불가원? 뭔 뜻입니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된대요. 그래서 옛날에 왜 그 부부 관계의 핵심이 왜 그 부부 유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부부 관계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왜 부인은 안방이란 공간에서 그 부인의 공간을 갖고 남편은 사랑방이란 공간에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대도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부인의 공간 들어갈 때 항상 물어봤대도요. 오늘 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하면 이제 출입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서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중연의 공간을 유지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또 부부간의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자식이 너무 막 가깝다고 그냥 너는 내 인생하고 같이 붙어버리면 자식이 튕겨져 나갑니다. 그렇다고 네 인생 네가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해도 아마 그 공간이 멀어질 거예요. 적절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밀당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계속 어느 정도 그 중용을 유지하면서 잘 이렇게 녹였다 얼렸다 하는 그런 공간이 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공간의 핵심은 공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공감 많이 하십니까? 자식이 아프면 뭐라 그래요? 아프냐? 뭐 아프냐? 막 그것 때문에. 좀 공간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프구나, 나도 아프다. 얼마나 멋진 공감입니까? 슬프구나, 왜 슬프냐라기보단 나도 슬프네. 참 멋있는 공감이야말로 공간의 핵심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감을 우리말로는 뭐라 그러죠? 추임새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 판소리 같은 거 할 때 창자가 이때야 춘향이가 하면 뭐라 그래요? 얼쑤. 그리고 또요? 좋다, 잘한다. 요즘 그걸 뭐라 그럽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옛날 분들은요, 우리 할아버지 기억나요. 제가 뭐 이렇게 자활하기 하면 야, 참 잘 읽는구나. 이 댓글을 항상 달아주셨어요. 아이고 뭘 이렇게 항아리를 깨도 야, 우리 대장군 힘도 세구나. 악플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선풀을 달아주셨던 것 같아. 늘 항상 긍정적으로 선풀을 달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항아리 깨는 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늘 항상 그렇게 저한테 좋은 추임새를 넣어주시고 또 좋은 선풀을 달아주신 우리 부모님, 할아버님, 그 생각하면 제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참 그 힘이 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가정에서 선풀을 많이 달려본 친구들이 밖에 나가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 멋져. 야, 너 참 훌륭해 라는 말, 그 말 속에서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다 선풀 잘 달고 계시죠? 제 강의엔 아무도 선풀을 안 달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잘 달았어요. 그렇다고 뭐 과장 떼서 뭐 어머머 좋아요 오빠 이건 아닙니다. 씩 한번 웃어주는 것도 알아요. 상대방이 저분이 내 행동, 내 말, 내 모든 것에 대해서 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이건 참 아름다운 관계. 태양이 인간이 추울 때 춥구나 하면서 빛을 더 열어주는 것도 그 공간을 채우는 굉장히 아름다운 선풀 아닌가요? 어떤 단체가 있더만요. 악플 달지 않기 단체, 선풀 달기 운동 뭐 이런 본부. 참 우리가 늘 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했던 행동이었는데요. 아이고 우리 대장군, 아이고 밥도 잘 먹지, 아이고 똥도 잘 싸지. 참 뭐 이렇게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워도 선풀 잘 달아주면 개가 참 착하게 잘 크지 않나요? 에? 너 어디다 대고 또 똥을 싸냐? 또 악플을 달아버리면 그 개는 시무룩하고 더 성질내고. 참 세상은요 소리 진다고 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부모의 삶이 그게 그대로 유전이 된다면, 내 살아가는 인간의 문양이 그냥 자식들이 보고 배운다면 내 입부터 먼저 선풀 달고 추임새 달고 얼씨구 좋다 잘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아마 그걸 그대로 받아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또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이 선풀을 잘 다는 자녀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괜찮습니까? 선풀 좀 다시 달아보시죠.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풀은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걸 시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때 시자에 맞출 중자. 여기서 중은 적중하다 할 때요. 타임리해야 돼요. 댓글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부인이 밥을 해줬는데 시큰 밥 잘 먹고 한 3시간 있다가 어이 맛있다. 이거는 그건 댓글 아닙니다. 그냥 바로 그냥 너무 또 빨리 닮으면 안 돼요. 먹기도 전에 아유 맛있다. 이건 아첨입니다. 일단 한국 뜨고 와 그냥 뭐 아무 말 안 해도 그거는 정말 시중 타임리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도 그때 놓치면 끝입니다. 정말 예쁠 땐 예쁘다고 얘기해 주세요. 잘할 땐 잘한다고 소리 질러 주시고, 그 타임리한 그 적중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추임새, 댓글의 핵심일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때를 탁 맞추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그 판소리 할 때 보면 이때야 춘향이가 이도령을 하는데 얼씨구 하면 안 됩니다. 기다리는 대 하면 얼씨구 하고 이렇게 탁 해야 이게 창자와 이 듣는 청자 간에 서로 이 상호계. 참 그 사람들은요 이 댓글 선풀 다는 걸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막 절씨구 잘한다 하면 참 기분 좋지 않아요? 남자들이 살다 보면 그냥 제 얘기기도 한데 선풀을 잘 안 달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이제는 아무리 집에다 뭘 사다 줘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보 당신 오늘 멋지다. 야 열심히 했네. 일 열심히 해서 월급 보내줬는데 나 당신 너무 이게요 남자들 다 줍니다. 다 여성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뭘 원하니 너가 원하는 게 뭐니 하고 다 주고 싶은 생각이 든데도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도 그거 듣고 싶어서 어디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골프장 가요. 굿샷 들으러. 골프야 그 뭐 재밌어 이 땡볕에. 오빠 굿샷 이게 아주 최고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 보면 참 문양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리액션 반응 잘해 주시는 분들. 그냥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저 결혼식장에서 봐놓고는 뭐라더라 너 이렇게 살쪘니? 이런 댓글은 좀 달지 마세요. 그냥 살쪘으면 야 요즘 보기 좋다 이 정도 어째요? 참 건강해 보인다. 뭐 그렇게 1년에 관심이 많다고 한 번 본 사람한테 배가 나왔다는 둥 요즘 뭐 얼굴색이 별로 안 좋다는 둥 이왕이면 조금 선풀 달고 그런 문양들이 전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까. 아마 다산 정약용 선생이든 또 아니면 이 파주댁 누구죠? 신사임당이든 다 자녀들에게 그 댓글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워서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참 시가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아마 이게 그대로 유전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댓글 잘 다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옛날엔 자녀 교육, 옛날엔 자녀를 교육시켰다면 요새는요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어떻게 사냐가 그게 자식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댓글 잘 닫자 대신 시중
때에 맞춘 댓글을 달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녀, 참 시간이 이게 1시간 반짜리를 갖다가 하려니까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자, 두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역경 극복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남겨주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이 궁즉통이라는 혹시 단어 들어보셨나요?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많이 들어보시죠? 궁하면? 무슨 궁하면 통합니까? 궁하면 다 무너지던데. 힘들면 바닥 친다고 울고, 남들이 끼어들면 열받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역이란 책에 나오는데, 궁할 궁자, 한 인간이 힘들고 궁하고 어려우면요, 오히려 그 역경을 통해서 대통, 형통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궁하는데, 힘든데, 이거 답이 없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내 인생에서 더 업그레이드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대요. 주역이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태풍과 파도가 몰아치면요, 궁하고 힘든데 그게 지나가면 어마어마한 바다의 평온이 찾아온대요. 인생도 마찬가지래요. 참 힘들고 어렵고 궁할 때 그때 인간은 확 업그레이드 된대요. 이게 바로 주역에서 바라보는 우주와 인간의 문양입니다.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궁하죠. 허리도 아프고 참으십시오. 궁즉통,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힘든 역경을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래요. 나에게 아픔이 다가온다고 울지 말고, 하늘이 나를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픔을 주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랍니다. 그래서 정경화 씨가 제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바이올리니스트, 7살 때부터 천재소녀였대요. 세계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천재소녀로서 엄청난 명성을 날릴 때, 아마 세종문화회관이었던 것 같아요. 2005년도 브람스 곡을 연주하기로 돼 있었는데 검지가 날아갔대요. 바이올린이 연주가 안 됐답니다. 그날 공연장에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대요. 죄송합니다만 이게 안 움직여서 오늘 공연을 못 하겠습니다. 표값 다 몰려드릴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은. 그리고는 호텔 가서 위스키 3잔을 마셨대요.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룰루랄라 하고 다녔대요. 그 아팠을 텐데. 그리고 매일같이 브람스 곡을 머리로 연주하셨대네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게 낫대요. 그래서 10년 뒤 2015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똑같은 브람스 곡을 연주했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막 다들 기립박수를 쳤대요. 자신도 놀랬대요. 아니, 그 10년 동안 연습 안 했는데 그 10년이란 기간 동안 머리로 악보를 연주하고 난 뒤에 2015년에 연주를 하는데 그때 자기가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때 깨달았대요. 이 궁할 궁자, 이 역경이 나를 엄청 더 업그레이드 시켜줬구나. 그래서 영어로 이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엄청 찾아봤어요. 뭐라 그랬죠? Blessing in disguise. Blessing, 축복. Blessing, 축복이란 게요, disguise, 딱 찾아봤더니만 위장하다. 축복은 축복이란 옷을 입고 오지 않는데요, 위장복을 갈아입고 온대요. 무슨 위장복이요? 역경이라고 하는 위장복을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역경이 다가오면 그 안에 축복이 그 옷을 입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정경화 씨를 제가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음악은 잘 모르지만 그때부터 저분의 음악을 들으니까, 저분이 그 고통이라는 궁즉통, 역경을 극복하는 순간 엄청 업그레이드 됐구나. 저는 그거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건 결코 축복이라는 옷을 입고 오지 않고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온대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군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쓰나미 아니십니까? 맹자는 그런 얘기, 너가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우환이 많다면 하늘이 너를 살리고자 함이니. 읽어보세요. 생어 우환. 우환이라는 게, 그 역경이라는 게 하늘이 날 살려는 블레싱, 축복이래요. 너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정말 편안하다면 그건 하늘이 널 죽이려고 하는 시그널이래요. 이것도 읽어보세요. 사어 안락. 안락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집에서 뒹굴뒹굴 뒹구는 안락사 하시는 분들. 내가 심지어 너무 격하지만 사람이란 게 물론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사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뭐라 그러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간대요. 여러분처럼 뭔가 찾아다니고 자녀들 끌고 이 땡볕에 주차전쟁 해가면서 끌고 오는 그 우환이 스테이브 잡스가 얘기했던 stay hungry,
그 배고픔을 선택한 게 오히려 당신을 궁즉통 더욱더 위대하게 만들 거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삶의 문양이 그대로 유전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의 이 모습도 유전될 거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 땡볕에 나를 데리고 부모 길을 묻다 거기 간 적이 있어. 아, 기억 못할까? 해요. 나중에 보면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의 문양이 그대로 유전이 된대도요. 저도 다 기억나요. 우리 할아버지 살았던 모습들이. 전 그래서 이제는 부모 교육이라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역경을 마주하는 태도가 유전될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맹자는 그래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늘이 너에게 핍박하고 역경을 주는 것은 너를 더욱더 크게 쓰게 하기 위함이니. 혹시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난 정신적으로 파탄 났다고 하는 분들, 그건 놀라운 블레싱, 축복이래요. 또 동의 안 하시는 분 있어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저는 흥이 있는 자녀를 만들어라. 자, 좋은 관계, 그리고 역경 극복의 유전자를 물려줘라. 그리고 흥이라는 말을 제가 참 좋아해요. 흥이란 말 아세요? 옛날에 흥이 나게 놀아보셨어요? 별로 흥이 안 나세요 지금? 사람이란 게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있으면 흥이 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돈 갖고는 흥이 영원하지 않아요. 정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떨리는 거예요. 그럼 흥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정말 흥이 나서 놀면 왜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배고픈 줄도, 힘든 줄도. 지금 여기서 시간 보시는 분들 흥이 없는 겁니다. 흥이 나는 사람들 보면 저 손해 보는 일을 왜 저걸 하냐? 흥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떨리는 걸.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인간의 문양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 그러죠. 저 사람은 왜 쓸데없이 돈도 안 되는 일에 저렇게.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하겠지만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의 문양이 최고가 그거예요. 남들이 볼 땐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왜 거 가서 힘들게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냐. 그 나이 80에 뭐에 쓰려고 질문하면 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의도고 뭔가 프라핏이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영혼이 떨려서 배우는 거예요. 전 그게 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 흥이 있어서 오셨죠? 물론 여기 몇 분은 지금 동원된 게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감사하고 긍정을 봐갖고 바라보면 흥이 나기 시작해요. 이 흥이라는 거,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 흥이라는 말은 굉장히 유행할 거다. 그래서 왜 흥본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본주의 뜻이 뭐예요?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자본주의 시대다. 그럼 자본의 특징은 뭐예요? 많이 돈을 가져야 행복했죠. 근데 요즘은 글쎄요, 그거 갖고는 행복이 안 돼요. 이제 흥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올 거다. 그걸 저는 흥본주의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사람이 없어요. 위키피디아에 나온 적도 없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흥본주의 사회에 흥이 많은 사람을 흥본가라고, 그것도 아직도 아무도 안 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흥본가들이에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흥이 나는 걸로 내 인생의 중심을 살겠다. 흥이 많아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대도요. 누구죠 혹시? 흥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은 자본주의 시대는 루저예요. 무책임하지요, 나태하지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냐 그러지만 앞으로 다가올 제 미래 시대 흥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람이 최고의 위너입니다. 흥부 좀 보면 이분의 흥이 여러 가지가 있어. 혹시 아십니까? 이분의 흥 중에 사랑의 흥? 혹시 애가 25명인 거 아십니까? 여기 다둥이 자녀 혹시 없습니까? 대책 세우면 못 나요. 그렇게 애나 키우는데 얼마 들고 밥값 교육비 생각하면 못 나요. 그냥 흥이 나서 난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 흥이 너무 많았나? 특히 왜 지나가다가 제비다리 부러진 건 지가 왜 간섭을 해요? 정말 흥이 좋은 거예요. 흥이라는 게 뭐예요? 남들이 보면 바보 같은 짓이죠. 니나 잘 먹고 잘 살지 왜 제비다리 가서 고쳐줘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흥인데요. 그리고 그걸 고쳐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상하게 난 그렇게 돈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아니 박을 갖고 올 때까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답이 오더라고요. 흥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요, 살다 보니까 돈이 오고 명성이 오더래요. 돈 쫓아간 적 없대요. 명성 쫓아간 적 없대요. 그냥 내 흥이 나서 살았대요. 내 흥이 나서 음식했고, 그것도만
엄청나게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앞으로 흥분주의 시대는 그거예요. 이익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떨리면 해도 돼요. 그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자식한테 다 유전이 돼요. 책임의 흥이 있잖아요. 흥부. 25명 나눠놓고 책임지려고 왜 알바 뛴 게 매 맞는 알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꿀 알바예요. 최저시급 7,350원보다 한 10배 많았어요. 김진사, 최진사인가? 대신 매 맞는 알바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책임의 흥이 있었습니까? 지가 아이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목숨 걸고 대리운전 3잡, 3잡이라도 떠서 애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흥이래도요. 세 번째, 형수님한테 한 대 맞았잖아요. 나 같으면 형수 나 때렸어? 이제 보지 맙시다. 흥이 있는 사람은요, 아따 형수님 여기도 한 대 때려주셔. 그게 밥을 얻어먹으려고 더 때려달라는 것 같아요. 관계 유지하려고요. 거기서 소리 지르면 끝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도 웃으면서 넘겨야지.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 저렇게 모멸시험을 주는 사람한테 같이 덤비면 끝이잖아요. 여기 한 대 더 때려주세요 하면서. 이런 분이 진짜 전 흥분주의 시대에 루저가 아니라 위너입니다. 특히 흥부전 마지막 구절 기억나십니까? 놀부도 똑같이 해볼랬지만 이 사람은 흥이 아니었어요. 오로지 억지로 뿜들였어요. 그리고 박 갖고 오라고 했다가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다 쫄딱 망했죠. 그리고는 정말 더 이상 답이 없을 때 흥부가 가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장면 기억나요? 형님 내 재산 50% 줄 테니까 같이 먹고 삽시다. 와, 49%가 아닙니다. 50%를 줬어요. 참, 이 정도는 저기서 흥이라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얼마 따지고 돈 이익이 되고 안 돼. 그게 아니라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를까 모르게 이렇게 손해나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그분은 늘 행복했던 것 같아. 사랑을 실천하는 흥이 있었고 또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또 남이 뭐라고 모욕을 해도 웃으면서 넘길 줄 아는 해악의 흥이 있었고 그리고 늘 가진 거를 나눌 줄 아는 나눔의 흥이 있었다. 아마 이런 유전자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여준다면 자식은 그게 그대로 유전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무슨 시대가 열린다고요? 뭐 여러분들한테 더 이상 강의할 이유가 없어요. 왜? 사는 모습이 여러분들은 흥분가니까. 멋지게 이 땡볕에 정말 이 폭염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전 이 시대의 흥분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5분 남았는데 IQ 지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뭐예요? 지능 지수 높은 사람이 성공했어요. 앞으로 흥분주의 시대는 HQ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아직 발표된 적은 없습니다. 흥Q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흥Q 지수 보면 엄청날 거요. 제가 그래서 흥Q 지수 10가지 질문할 테니까 이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개인지 손가락 꼽으세요. 그거에 따라 여러분들의 HQ 지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작지만 나만의 일상의 취미와 행복을 갖고 산다. 벌써 하나 올라왔어요? 두 번째, 만나면 행복한 친구 서너 명은 갖고 산다. 여기까지는 다. 세 번째, 손해나는 일이라도 난 내가 좋으면 내 마음이 떨리면 하는 편이다. 오케이? 좋아요. 네 번째, 늘 귀를 열고 stay foolish. 난 아직도 배워야 됩니다. 난 아직도 들어야 될 게 많아요 라고 산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죠? 남이 너 좋아 어쩜 이렇게 멋있냐, 얘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내가 올린 페이스북 사진에 좋아요 안 올려도 친구 절교하지 않는다. 좋아요. 여섯 번째,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원되는 삶은 내가 안 산다. 내 발길을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메뉴 선택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난다. 좋아요. 일곱 번째, 누가 나 옆에 와서 야 저놈 어떻고 험담하면 그저 듣기만 할 뿐 어머 맞아 이러진 않는다. 여기서 대부분 걸리더라고요. 블로그에 뭐 CV 정보통신 뭐 맛집 이런 블로그 맛집을 일부러 찾아다니진 않는다. 난 내 직관을 믿는다. 내가 필히 가면 그 맛있는 집이다. 별로 사람을 만나서 직업이 뭐예요, 나이는 몇이에요, 차는 뭐 타냐 이런 호구조사는 난 안 한다. 그냥 그 사람을 보지 배경 관심 없다. 벌써 몇 개째입니까? 열 번째, 슬픈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정경화 씨처럼 위스키 3잔 먹고 털고 끝. 난 그런 편이다. 자, 이 중에 8개 이상 되시는 분, 생불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은 HQ 지수 거의 상위 최상. 이런 분하고 같이 살아면 이분은 선녀입니다. 진짜 그렇게 사세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남이 아니라 상관없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HQ의 특징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야, 정말 8개 이상은 내 본 적이 없는데 정말 내 삶이 오로지 내 영혼을 충실한 거예요. Follow my mind. 굉장히 HQ 지수 높은 사람이고, 그런 분은요 자녀들 잘 됩니다. 왜? 그거 그대로 보고 앞으로 미래 시대는 그 시대거든요. 흥이 많은 사람이 행복이에요. 무슨 커다란 지위 출세가 아니거든요. 좋아요. 나는 5개 미만이다. 빨리 손 들어봐. 이건 치료 받아야 돼 나한테. 없네요, 다행히. 좋습니다. 고전이 뭐 절 몇 번 하고 관원상제 이거 아니에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제가 평생 이 공부했거든요. 무슨 뭐 홍동백서 뭐 제사상 차리는 법, 제발 좀 어디 가서 그걸 고전이라 그러지 마세요. 고전은 뭐라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문양 공부입니다. 아픔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관계는 어떻게 공간을 유지해야 되지? 정말 인간은 어떻게 흥을 내며 살아야 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고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인문학적 유전자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통해 제발 좀 유전시켜 주면서 뭐예요? 첫 번째는 얼씨구 하는 좋은 관계의 문양, 아름다운 공간을 잘 채울 수 있는 그런 선풀, 댓글을 잘 달므로써 자녀에게 유전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경을 통해서 극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좀 유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 엄마 아빠는 흥이 나면 그냥 꽂히면 가. 이 모습이 여러분들 자녀들 가슴속에 푹 남아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지만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